오늘은 자산 배분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CAGR. 안 쓸게요.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복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간 복리의 수익률에 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리라는 것과 복리라는 것이 있어요. 단리라는 건 우리가 1,000원을 1년 동안 맡긴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0원이 1년이 지나면 단리 10%일 때는 이자가 100원이 생겨요. 2년이 되면 200원이 생겨요. 여기까지가 단리고요. 만약 복리로 된다면 1,000원을 내가 복리로 1년이 지나면 똑같이 100원이 생겨요. 네, 10%예요. 2년이 지나면 200원이 아니라 여기까지 합쳐서 1,100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110원이 생깁니다. 단리는 이걸 두 개 합쳤을 때 200원이지만 복리는 이 두 개 합쳤을 때 210원이 생겨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금액이 적거나 1, 2년일 때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그래프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단리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복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시작은 물론 똑같아요. 복리는 쉽게 말하면 복리는 1% 차이가 5년만 지나도 굉장히 큰 차이가 불러일으켜져요. 앞으로 수익률은 CAGR, 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은 가격이 복리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겠죠. 돈이 들어오는데. 이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CAGR은 수익률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두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MDD예요. Max Drawdown, 맥시멈이라고도 하는데 최대 낙폭. 한자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나는 몰라.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지, 손실이 얼마만큼 최대로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과거에 얼마나 내가 손실을 많이 봤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 이야기는 내가 투자를 들어갔어요. 당연히 좋으면 좋죠. 하지만 내가 하필 산 시점이 하락할 시점이라면 보통 이 전략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칠 수 있느냐를 알고 있으면 내가 최대 손실 볼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안 되면 투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변동성. 이것도 영어로 하면 볼라리티인가 이럴 텐데 저는 그냥 변동성이라 쓸래요. 투자에서는 리스크, 위험이라는 걸 총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손실이에요. 돈 잃으면 잃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나면 당연히 리스크죠. 두 번째는 이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간에 따른 수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10년이 걸렸어요. 똑같이 1억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10년이 됐을 때 10억이 됐어요. A라는 사람은 1억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쭉 지나갔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서 10억이 됐어요. A. 그런데 B라는 사람이 투자한 방식은 1년이 지났을 때 1억이 아니라 3억 벌었어요. 훨씬 더 수익이 좋죠.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에 또 떨어졌어요. 여기 3억이 벌었던 사람이 다시 1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수익이 났어요. 7억이 됐다가 또 4억이 됐다가 다시 수익이 나서 10억이 됐어요. 어떤 게 마음이 편할까요? 10년이 되는데 잃은 적이 없이 꾸준히 돈을 번 사람은 내년 언제가 됐든 어제보다 돈을 벌었으니까 마음이 편할 가능성이 높은데 B 같은 사람은 어제 나 3억 번 사람인데 1년 지났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벌었더라도 나는 이미 7억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3억을 잃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이 10년이 지났을 때 A도 B도 돈을 벌었지만 아마 B는 콩머리가 더 많이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가 부동산이라 생각하고요. B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처럼 벌 수 있는 주식과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꼭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샤프 지수인데요. 앞서서 변동성에서 얘기를 한 건데 샤프 지수는 이거 분수긴 해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샤프지수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 수익률이 높은 게 나아요? 낮은 게 나아요? 우리 투자 왜 해요? 돈 벌려고 해요. 수익률 높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죠. 변동성. 변동성이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한 사람 B, 변동성 이거를 높다라고 해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몰라요. 힘들어요. 그리고 꾸준히 성장한 사람 A는 변동성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낮은 게 나아요? 높은 게 나아요? 똑같이 10억을 벌었는데 꾸준히 올라간 사람과 나는 13억, 20억까지 벌어봤는데 결국 10억이 된 사람과 나는 결국 10배를 버는 건 똑같지만 꾸준히 번 사람이 보통 마음이 편해요. 변동성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요. 분모가 낮을수록 샤프지수 높고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샤프지수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샤프지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투자하기 좋은 편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떤 전략이 있으면 자 이렇게 볼까요? 부동산. 오케이 좋아요. 부동산 변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보통은 낮아요. 수익률은요? 그 많이 그러죠. 부동산을 10년 내지 20년 이렇게 해서 2배 번 사람, 3배 번 사람도 있잖아요. 몇 억씩 번 사람. 근데 10년에서 20년 갖고 있으면 S&P에 얼마 벌어요? 최소 8배 이상 벌어요. 같은 기간 대비 수익률은 부동산이 낮습니다. 그리고 주식 한번 볼까요? 주식 변동성이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변동성 높아요. 수익률 방금 얘기했죠. 높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샤프지수가 높을까요? 주식이 샤프지수가 높을까요? 둘 다 낮아요. 둘 다 높아요. 이런 경우에 계산해서 나는 이걸 할래 이걸 할래 결정할 수 있는 지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프지수는 얼마면 좋냐? 1 이상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자산배분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골라서 백테스트를 하실 때 앞에 말씀드린 4가지 CAGR, NDD, 변동성 이거 2개 합치면 샤프지수 최소한 내가 다른 지표 알라고 안 할게요. 최소한 이 4개는 알고서 전략을 고르시는 게 기초입니다. 어렵나요? 다시 할까요? 투자를 결정하실 때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리스크 얼마나 떨어지는지 내 돈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벌었어.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리스크와 효율까지 꼭 챙기세요. 궁금하신 투자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